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55쪽 있죠.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를 배우겠습니다. 행위의 주체와 객체. 자, 행위의 주체와 객체. 우리는 방금 전에 뭘 봤습니까? 행위를 봤죠. 행위 네 가지 있죠. 고의행위, 과실행위, 자기행위, 부작행위. 행위가 4개 있는데 그 4개의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굴까? 아니면 객체가 뭘까? 그래서 내가 A가 B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체고 이 B가 객체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찌르는 건 뭡니까? 행위죠. 그래서 행위의 주체, 객체 요거 배웁니다. 이걸. 그러면 행위의 주체, 객체의 자, 볼까요? 분석합니다. A가 B를 칼로 찔렀답니다. 어떻게? 고의로. 그러면 이 A를 행위의 주체, 행위주체라고 하죠. 행위주체. B가 행위 객체라고 하죠. 행위 객체. 그래서 지금 A가 행위 주체고 B가 행위 객체인데 우리 일부란 걸 고의라고 하죠. 실수란 걸 과실이라고 하죠. 고의 과실로. 그러면 행위가 있을까요? 행위, 칼, 수단, 칼로, 방법, 찌르기. 여기 행위의 수단, 방법. 그리고 B가 하고 사망했어요. 사망, 결과 발생. 그래서 우리가 얘가 주체구나, 범인이구나, 이게 객체구나, 피해자구나. 그래서 행위 주체를 다른 말로 범죄 주체라고 하죠. 그리고 이 B를 범죄 객체라고 하죠. 범죄 객체.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우리 범죄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체, 객체, 행위, 수단, 방법, 결과. 그런데 이 내 행위하고 이 결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인과관계라고 하죠. 인과관계. 자, 우리가 분석하면 이런 거죠. 주체, 객체, 행위, 수단, 방법, 인과관계,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위 객체는 뭔지 알겠는데 우리 이게 지금 살인죄를 했죠. 살인죄, 범죄를 했는데 자, 살인죄의 보호객체는 뭘까? 보호객체. 우리가 행위 객체하고 보호객체는 틀리단 말이에요. 이 보호객체를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하나? 보호법이라고 합니다. 보호법이. 자, 따라서 할까요? 보호법이. 그러면 지금 행위객체는 B 아니면 피해자죠. 그럼 보호객체는 뭘까? 살인죄의 보호법은 목숨이죠. 생명. 이러네. 그래서 모든 범죄는 다 뭐가 있습니까? 보호객체가 있단 말이에요. 살인죄는 생명, 절도죄는 소유권, 통화유도죄는 공공의 신용, 또 영아유기죄는 영아의 생명, 신체 안전. 이렇게 모든 범죄는 다 뭐가 있습니까? 보호객체, 보호법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 있잖아요. 우리 형법 강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적 법이 관한 죄, 그리고 사회적 법이 관한 죄, 그리고 국가적 법이 관한 죄. 이렇게 체계로 되어 있어요. 강론은.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체가 뭐고 객체가 뭔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범죄들은 원칙적으로 다 있어요. 행위 객체도 있고 보호 객체도 다 있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살인죄, 행위 객체 B, 보호 객체, 생명, 이렇게 다 있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범죄들은 예외적으로 행위 객체 없는 범죄,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없는 범죄. 행위 객체 없는 범죄 한문으로 있을 자입니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행위 객체 없는 범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호객체 없는 범죄는 없을 문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 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호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도주죄라고 해요. 도주죄. 탈주범 신창원이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탈주범 신창원이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막 도망가고 있죠. 휙휙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주인데 도주죄 대상은 뭐예요? 행위객체가 있어요. 행위객체가. 그냥 도망가잖아요. 대상 없네. 근데 보호객체는 있죠. 보호객체는 뭡니까? 국가의 구분권. 정의하면 대부분 범죄는 행위객체와 보호객체 다 있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도주죄처럼 행위객체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있으나 보호객체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59쪽을 펴볼까요? 59쪽. 자, 펴었죠? 거기 오면 거기 그림이 있죠. 그림. 행위객체란 게 있고 보호객체란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그림 밑에 2번 성질 있죠. 디귿번 봐요. 줄치 볼까요? 행위객체 없는 범죄도 있다. 태교불응죄, 위정죄, 무고죄, 방금 봤던 도주죄, 그리고 다종불행죄. 그러나 그 가로 밑에 보호객체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것이 교과서 60쪽 펴봐요. 60쪽. 그래서 보면 그 밑에 표 있죠. 유무라고 있죠. 표 제일 밑에 칸. 그래서 행위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럼 우측에 보호객체. 보호객체가 없는 범죄는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그거만. 자, 원래 대부분의 범죄는 행위객체하고 보호객체가 다 있는 게 원칙이지만 이것처럼 행위객체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있으나 보호객체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강 행위의 주체와 객체를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위 주체가 A 아닙니까? A죠. 이 범죄 주체죠. 범죄 주체. 그러면 범죄 주체인데 A가 이제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자, 범죄할 수 있는 걸 뭡니까? 따라서 할까요? 범죄 능력이랍니다. 과연 누가 범죄를 할 수 있을까? 범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범죄를 할 수 있는 자, 범죄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 자, 범죄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태풍이 자연재해죠. 태풍이 비를 죽게 했단 말이에요. 지진이 쓰나미가 비를 죽게 했다. 태풍이 살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죠. 자연재해 안 되죠. 사자, 처녀 귀신이 총각을 비를 낭떠러지로 밀어 죽게 했단 말이에요. 처녀 귀신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또는 동물, 호랑이가 하면서 비를 잡아먹었어요. 동물도 범죄 주체 안 됩니다. 만약에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 때문에 엄마가 죽었단 말이에요. 태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 동물, 태아는 주체, 범죄 주체는 안 되죠. 주체는 안 되죠. 주체는 안 되죠. 그러나 객체는 됩니다. 객체는 돼요. 객체? 죽은 사람은 사자, 명예훼손죄 객체 되죠. 동물, 재물손괴죄 객체가 되죠. 태아, 낙태죄 객체가 되죠. 사자, 동물, 태아는 주체는 안 되지만 객체는 된단 말이에요. 고백할 수 있겠죠. 주체가 뭔지 객체가 뭔지.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정신병자, 심신상실자, 유아, 5살 먹은 아이가 자고 있는 비에 눈을 콕 찔러서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병자 유아는 주체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체. 그러나 주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주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즉 다시 말해서 범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다시피 맛이 같지 않습니까? 책임 능력이 없죠. 책임 능력 없단 말이에요. 범죄 능력은 있으나 책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난을 못해요. 그래서 살인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죄가 되고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무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자 유아는 주체는 되죠. 그러나
책임 능력이 없어서 책임이 없습니다. 무죄가 된다고. 우리가 주체와 객체를 다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 법인, 삼성전자, LG전자, 애플전자, 법인이 과연 범죄 주체, 즉 범죄 능력이 있을까? 만약에 삼성전자 A 대표이사 행위가 법인 행위죠. 그렇죠? 대표이사. 삼성전자 A 대표가 라이벌 애플전자 스티브 잡스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표창을 던져서. 그러면 삼성전자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면 살인죄는 뭐가 되겠습니까? 삼성이 되겠네. 그러나 회사는 말도 안 된다. 범죄 능력이 없다. 그러면 누가 된다? A 대표가 되겠죠. A 대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인, 과연 회사가 범죄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이제 법인의 범죄 능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교과서 몇 쪽 있습니까? 55쪽 펴봐요. 55쪽 보면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55쪽 보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 가로 2번이죠. 법인의 범죄 능력. 두 번째 포인트. 과연 회사가 삼성이 또는 LG가 범죄 능력이 있을까? 범죄 능력이라면 살인죄는 삼성이 되겠죠. 그러나 범죄 능력을 부정하면 삼성은 안 되고 대표이사 A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법인의 범죄 능력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회사 법인의 범죄 능력의 문제입니다. 과연 삼성이 또는 LG가 범죄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법인의 범죄 능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법인의 범죄 능력을 알려면 법인의 정체가 뭘까? 회사의 정체가 뭘까? 법인의 본질이 뭘까? 여기서는 학설도 있어. 법인의 정체가 뭘까? 자, 그래서 법인은 사람과 똑같다. 따라서 할까요? 법인 실제설. 법인은 사람과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라고 하면 이 법인은 사람과 똑같다. 우리 자연인과 똑같다. 자연이냐 당연히 법인 능력이잖아요. 법인이나 자연이나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 여기서는 뭐다? 범죄 능력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회사는 범죄 능력이, 법인은 의제된 기관이다. 가상, 의제.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의제된 기관이다. 법인 의제설. 아니다. 법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격 부인론. 아예 법인은 없다. 이 두 가지 입장하잖아. 법인과 사람은 별개로 보고 있어요. 이거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지만 다르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봐봐요. 법인과 사람이 똑같다. 이걸 때는 범죄를 인정하고, 다르다 본 것은 당연히 뭐다? 범죄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자, 이건 인정하고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요. 그러면 주로 주목. 자, 우리가 법인 실제설은 독일과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에서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일,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는 어떤가? 법인 실제를 취하고 있는데 오히려 범죄 능력을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야 이거? 아니, 이론적으로는 인정해야 되는데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 논리와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 논리적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현실을 이들 나라에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법인 의제설과 법인격 부인론은 영국과 영국에서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들은 어떨까? 여기서는 법인 능력을 인정해요. 아니, 논리적으로는 부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네. 이거 논리와 현실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되는데 부정하고 있고, 부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와 현실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봅시다. 서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과서 55쪽에 표이죠. 표가 있잖아요. 실제설과 의제설 있잖아요. 표이죠. 그 표 바로 위에 니은번이죠. 니은번. 법인의 본질과 범죄 능력 있죠. 줄칠까요? 법인의 본질과 범죄 능력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인정해야 되는데 부정하고 있고, 부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있고, 논리 필연 관계가 아니다. 다르다. 따라서 할까요?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 안 맞는 거, 관계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본질과 범죄 능력 인정 여부는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따로 봐야 된다는 거죠. 논리 필연 관계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론을 봤단 말이에요. 본질을 봤어요. 그러면 다음 볼까요? 다음. 그럼 우리나라 어떨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한민국은 도대체 법인에 대해서 범죄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자,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범죄 능력의 문제를 이제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학설들이 있어요. 그래, 회사도 범죄 능력이 있다. 범죄 능력 인정설. 왜 있다?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56쪽 펴봐요. 57쪽이에요. 57쪽 보면 표 있죠? 인정설. 자, 57쪽 보면 표 있죠? 법인의 범죄 능력에서 우리는 실제를 취하고 있으니까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거죠. 또 두 번째 거 봐요. 법인은 그 기관을 통해서 의사 형성과 행위를 하므로 그 의사는 법인의 의사이고 이것은 기관의 행위므로 법인도 의사능력, 행위력이 있으니까 인정해야 된다. 이런 논거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논거로. 그러니까 좌측 봐요. 무슨 소리야? 범죄 능력 인정설이 아니야? 부정설이 또 나오고 부정설. 범죄 능력 부정설. 자, 다시 표 봅시다. 표. 의사와 육체가 없는 법인은 말 안 돼. 행위주체가 될 수 없어. 법인 될 수 없어. 법인의 행위는 기관, 대표이사, 자연의 행위므로 자연인 대표이사한테 형사 책임을 인정하면 돼. 그 밑에 좀 봐요. 법인에 대한 형벌이 사회윤리적 비난에 하등 의미를 갖지 못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형법은 자연인만, 우리 사람만이 범죄 형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법인은 법인을 부정한다. 논거가 있죠. 논거가 나온단 말이야. 세 번째 무슨 소리야? 부분적 긍정설. 그래. 형사범에서는 형사범은 부정하고 행정범 인정해야 된다. 나눠서 보자. 이게 그 부분적 긍정설이에요. 이렇게 하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각 뭐가 나옵니까? 요 둘이 구별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즉, 자, 다음 중 법인의 범죄 능력에서 긍정설의 논거가 아닌 것은 긍정설 논거 3개 넣어놓고 부정설 논거 1개 넣어놓고 이거 골라내는 문제잖아요. 가끔씩 나옵니다. 알겠죠? 또는 이 긍정설 논거하고 부정설 논거를 박스로 채워놓고 다음 중 긍정설의 논거를 몇 개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표를 갖다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꼼꼼히 보면서 긍정설과 부정설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을 확실히 검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그럼 우리나라 다수설 판례는 뭘까? 다수설 판례는 우리나라의 다수설 판례는 범죄 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회사는 범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알다시피 삼성은 없습니다. 누가 있다? 대표이사가 범죄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과서 보면 자, 우리 몇 쪽? 56쪽 있죠? 그 핵심 판례 봐요. 핵심 판례. 거기 보면 줄침 부분 1번. 자, 56쪽의 핵심 판례 1번. 자, 법인은 회사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업을 찾는 자. 자, 자연인 대표기관, 대표회사가 타인의 사업을 처리하는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유명한 판례죠? 따라서 할까요? 상가 이중 분양사건. 따라서 할까요? 상가 이중 분양사건입니다. 시험이 많이 나왔던 판례예요. 자, 그러면 다수설 판례는 부정하고 있죠. 그러면 법인의 범죄 능력은 그렇다 치고 세 번째 형벌 능력. 법인한테는 벌금형 같은 거 형벌 능력은 우리가 어떨까? 형벌 능력. 범죄 능력은 범죄할 능력이지만 이건 벌금 낼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범죄 능력 인정설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형벌 능력을 긍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 능력 부정설은 형벌 능력 긍정설과 형벌 능력 부정설 두 가지의 견해드립이 있단 말이에요.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드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 능력 긍정설,
형벌능력, 부정설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설의 논거하고 부정설이 있는데, 자, 문제는 주목.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 판례는 회사는 범죄 능력은 부정하지만 뭐는 있다? 형벌 능력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벌 능력, 긍정설이 다수설 판례입니다. 자,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자, 57쪽에 표 밑에 봐요. 거기 기억번 봐요. 기억번에 A번 형벌 능력 긍정설과 니은번 형벌 능력 부정설이 있는데, 현재 다수설 판례는 형벌 능력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벌 능력을 긍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 번째, 법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법인의 처벌입니다. 법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전가벌제도, 전가형제도. 전가벌, 전가형. 야, 회사, 네가 다 뒤집어 써라. 회사 네가 처벌해야 된다. 네가. 아, 무슨 소리야? 회사도 처벌하고 종업원도 처벌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양벌구조래요. 양벌구조. 회사도 처벌하고 종업원도 처벌한 거,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양벌구조예요. 회사도 처벌하고 종업원도 처벌한 걸 양벌구조인데, 우리 특별형법, 우리 형법은 없어요. 특별형법은 뭘 취하고 있습니까? 양벌구조예요. 특별형법은 양벌구조예요. 양벌구조. 회사도 처벌하고 종업원도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양벌구조. 그러면 다섯 번째, 아니 그러면 법인 처벌의 근거가 뭐냐?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은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처벌을 한다고 하네? 뭐야 이거? 범죄 능력 없는데 처벌한다는 거예요. 아니 처벌하는 이유가 뭘까? 쉽게 말해서 회사는 범죄 능력이 없어서 범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형벌 능력에서 처벌한대. 그러면 법인의 처벌하는 근거가 뭘까? 왜 처벌할까? 법인 처벌의 근거. 아니 회사 네가 종업원을 잘못 선임 감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 실수 인정해야 된다. 따라서 할까요? 과실책임설입니다. 과실책임설. 아, 네가 종업원을 잘못 선임 감독했으니까 네 실수 인정해라. 그래서 과실책임설이에요. 과실책임설은 알다시피 뭡니까? 자기가 실수한 거죠.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 이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회사는 실수가 없어 책임져야 된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설이에요. 실수가 없어 책임져야 된다. 무과실 책임설. 과실이 없어도. 왜? 대신제라. 대의책임이에요. 그러네. 아, 과실 책임은 자기 스스로 책임 느끼는 것이고, 무과실은 실수가 없어 책임지는 건데, 사실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 책임주의 위반이란 말이에요. 책임은 항상 고의 과실이 있어야 책임있는데, 과실도 없는 책임지라는 것은 책임주의 위반될 수 있어요. 어떻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판례는 뭐였습니까? 무과실 책임이었어요. 과거의 판례. 그러나 최근에 다수설 판례는 뭡니까? 과실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하고 다수설, 판례와 다수설은 뭘 취하고 있습니까? 바로 판례 다수설은 과실 책임, 자기 책임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설. 그러면 헷갈리지만, 자, 현재 다수설 판례는 과실 책임설이죠. 어떻든 교과서 57쪽 보면, 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서 볼까요? B번이죠. 양벌규정이죠. 57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양벌규정. 우리 현재 특별형법은 양벌규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봐요. 그리고 법적 성질 있죠. 따라서 할까요? 무과실책임설, 대의책임이죠. 이에 대해서 과실책임설, 자기 책임인데, 무과실책임설이 과거의 판례지만 지금 최근에 다수설 판례는 뭐가 됩니까?
과실책임설이에요. 그래서 특히 자 밑에는 핵심 판례 있잖아요. 그 3번 봐요. 헌법재판소는 자 주목.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면 종업원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단 말이야. 미성년자한테. 그러면 뭡니까? 종업원이 미성년자에 술 팔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되겠죠. 그래서 종업원이 미성년자에 술 판 거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인데 이런 종업원의 잘못에 대해서 사용자도 얘가 잘못하면 자동적으로 똑같이 얘가 처벌하면 얘도 처벌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너무 심하다. 아니 종업원을 잘못하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둘 다 똑같이 처벌한다. 양보기 처벌한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했어요. 위헌 판결. 그래서 거기 볼까요? 줄침 부분 3번에 자 종업원의 범죄 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적 처벌하는 규정. 이거 뭐 위반인다? 책임주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했어요. 위헌 판결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가 책임에다가 지금 뭘 받겠습니까? 과실책임서를 받겠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바로 과실책임서래요. 그래서 4번 봐요. 4번의 줄침문 볼까요? 즉 사용인의 저지른 행위와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사용인의 업무에 대한 범죄 행위를 했다. 사용인이 업무에 범죄 행위를 했다. 그러면 법에 대해서 몰수 내지 추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사용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다? 왜 너 제대로 네 종업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 못했느냐? 선임 감독의 주의만을 근거로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과실책임서를 받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회사, 법인은 법인의 범죄 능력과 법인의 본질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논리 필연관계 아니니까 안 맞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어떨까? 우리나라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고 있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벌 능력은 인정하고 있죠.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인 처벌 근거가 뭘까? 법인 어떻게 처벌할까? 양벌 규정. 그러면서 과실책임설, 자기 책임입니다. 이렇게 취한 것이 판례 다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정리할 때 헷갈리니까 주목. 회사는 자 우리나라 회사는 범죄 능력 없다. 그렇지만 형벌 능력을 긍정하면서 양벌 규정에 처벌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요? 과실책임 자기 과자 판다. 그죠? 과실책임, 자기책임, 판례 다수설. 과자 판다. 어디서? 무과실. 무대에서. 그래서 정리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인은 범죄 능력은 없으나 형벌 능력을 인정하고 양벌 규정에서 처벌하는데 과자 판다. 무대.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참고로 있잖아. 이 판례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요거 한번 정리합시다. 판례로. 과자 판다. 무대. 과실책임, 자기책임, 판례 다수. 무과실의 무대. 꼭 조심하고. 자,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있지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렇게 자 지자체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이 법인이란 말이에요. 공법인이죠. 공법인. 그러면 지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있겠죠. 공무원.
공무원은 뭡니까? 그러면 지자체가 사용자고, 자, 이 자들이 사용자고, 이들이 종업원이잖아요. 종업원관계죠? 종업원관계. 그러면 이 지자체의 공무원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범죄했단 말이에요. 범죄. 그러면 이 사용자, 지자체도 양벌 규정에서, 방금 봤잖아요. 법인의 잘못에 대해서, 종업원 잘못에 대해서 법인을 처벌한 것이 양벌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지자체,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 지자체도 양벌 규정에서 처벌할 수 있겠는가? 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봐야겠죠. 그러면 지자체 사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자, 기관위임사무다. 기관위임사무 시작. 기관위임사무. 그러니까 국가가, 대한민국이 국가가 해야 될 사무를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지자체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이런 걸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요. 기관위임사무. 이에 대해서 무슨 소린가? 지자체 고유사무가 있어요. 고유사무. 고유자치사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가 해야 될 사무를 어디에 맡긴다? 지자체한테 맡긴다. 이런 걸 뭐라 한다? 기관위임사무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자체가 스스로 해야 될 사무, 이런 걸 고유자치사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관위임사무입니까? 국도 관리하는 거, 고속도로 관리하는 거. 고속도로를 누가 관리합니까? 국가가 관장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 국유하천, 한강 같은 거, 한강 누가 관리합니까? 국가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맡깁니까? 서울시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항만순찰, 항만순찰하는 거, 항만 관리 누가 해야 돼? 국가가 해야 되죠. 그러나 지자체인 누구한테 맡깁니까? 인천시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기관위임사무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유자치사무는 쓰레기, 상하수도 관리 같은 거, 지자체 고유한 사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자체에 속하는 공무원이 사고 쳤습니다. 뭐 하다가 고유자치사무하다 사고 쳤습니다. 이럴 때는 양벌 규정에서 처벌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법인도, 지자체도. 따라서 할까요? 자, 청소차 사건 시작. 청소차는 있잖아요. 청소하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사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 지자체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관위임사무는 이것은 책임 안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 항만수차 사건입니다. 따라갈까요? 항만수차 사건, 이것은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고유자치사무, 지자체도 양벌 규정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관위임사무는 양벌 규정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할까요? 청소차 사건 O, 항만수차 사건 X입니다. 그런 부분을 꼭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나중에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61쪽 펴봐. 61쪽에 2번 봐요. 2번 핵심 판례 알고 가기 2번 봐요. 61쪽 2번 거기 보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 항만수차 업무를 위해서 승합차를 개조했어요. 이것은 양벌 규정의 처벌 대상이 끝에 봐요. 수침 부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죠. 없다. 이건 기관위임사무니까 그럽니다. 그러나 밑에 손 봐요. 손. 지자체 소공무원 청소차. 이것은 방금 말했죠. 고유한 자치사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에 봐요. 양벌 규정의 처벌 대상이 된답니다. 안 된다면 틀려요. 그러네. 항만순찰은 처벌 대상이 안 되고 청소차 사건은 처벌 대상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뭘 봤습니까? 범죄의 종류, 기본 개념, 범죄의 기본 개념 있죠. 그래서 뭘 봤습니까? 범죄의 뜻이 뭔가? 범죄의 성요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친고죄하고 반성벌죄.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배웠던 거 범죄의 종류. 그리고 행위론. 그리고 행위의 주체와 객체에서 중요한 법인의 범죄는요. 그래서 방금 정리했지만 회사는
범죄 능력은 없고 형벌 능력은 있다. 양벌규정 처벌하고 과자판다 무대. 그리고 청소처 사건은 양벌규정 대상이 되지만 항만수사 사건은 양벌규정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